오늘 이거 촬영하는지 몰랐어요. 몰랐고.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백주영님,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제 스타일을 아시면 저는, 입달싹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입달싹이라고 표현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말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뭔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인데, 제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잘 배우고 했어도 누군가한테 가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일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랑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줄 알았으면 어제 속눈썹 좀 붙이고 올걸. 사실 어제 엄청난 민원건을 해결하느라고 사실 제가 진짜 어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가 원래 심한 데다가 요즘에 그 일 하면서 피부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피디님 알아서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와서 저희 지점원 분들이시거든요. 머리 꼬무줄까지 빌려가지고 막 머리까지 지금 동여 매고선 오늘 2시간 뭐 불태워보려고 여러분들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에서 봤던 교육장하고 똑같아요? 아, 달라졌죠? 네, 월요일에 뵀던 사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이어스 식구들이라서 너무 좋고, 어제는 인카 스타트업 강의가 또 지방권에 대전에서 강의가 있어서 대전을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이어스 식구들이라서 제가 편하게 좀 있는 거 더 많이 내어놓고 그러고 가보겠습니다. 자, 연보라 이름 이쁜가요? 네. 아,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는데. 예뻐요. 아, 웬일이야. 이거 나 다 쏘고 가라는 거야. 제가 2017년도에 이름을 연보라라고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한글 이름으로 아시는데 넓을보 펼칠라 한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유의 제가 긍정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제이사님이 막 넥타이를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다. 네, 제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넓게 펼치면서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부터 자꾸 몸이 넓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라라고 하면 근데 또 저를 알고 겪은 분들은 저를 찐보라라고 불러요. 왜 찐보라라고 부를까요? 여기 둘이 짝꿍이 참 좋네. 이혜민님하고, 네. 우리 단톡방에 계신, 리더방에 계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식구분들이 계시니까 좋네요. 두 분 제가 커피 쿠폰 또. 네. 이따가 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영상이 남아져 있으니까, 꼭 챙겨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력 컨설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여기 와서요. 제이어스에 와서? 네. 제이어스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용인지점.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아, 지점에서 하시는 게 있어요? 오, 좋다. 오늘 한번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시간 실습하면서 풀이 과정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삼성 사진 보고 오 하신 거죠? 보정이 아주 많이 된 18살의 고2 저희 큰딸이 불 질러야 된다는 사진관에서 지금 네, 불 질러야 된대요. 엄마를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3월 말에 찍은 건데 옷까지 또. 아, 맞아요. 이거 옷은 제 옷이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밝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스튜디오에 있는 옷을 빌려 입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에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23년 5월에 인카금융서비스라는 여러분들과 같은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고요. 이직한 이유는 단 2가지였어요.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약 드시고 치료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약 드시고 치료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저는 이따가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가족력이 심한 집안의 딸인데 제가 한 회사만 하고 있는 전속 설계사였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삼성화재에서 저도 신인인데 신인들을 육성하라는 육성코치 발탁이 8개월 만에 되고 이런 인사발령이 없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 당뇨 가족력이 심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21년 3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요. 근데 21년 3월에 삼성화재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 저는 신인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그냥 아예 신인 교육으로 갈 거예요. 간병인 사용일당이라는 그 담보가 21년 3월에 처음 생겼어요. 10년 갱신형으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21년 4월에 간편심사보험에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간병보험 그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응? 안 되지. 왜요? 네, 바로 1개월 전에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21년도만 해도 삼성화재는 325 상품이라고 해서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며 5년 이내 암만 없으며 그래서 제가 불효녀 했어요. 불효녀. 어떻게 불효녀를 했을까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아빠 2년만 지나면 간병인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암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를 병원에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입원을 안 시키고 대증요법, 대체요법 이런 거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막 했었어요. 근데 사람 일이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2년에서 딱 3개월 남겨놓고 두 번째 뇌경색이 왔어요. 그리고서 치매까지 진단을 받아요. 멀어진 거죠. 그리고선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데요. 분당 서울대 병원까지 모시고 와서 아빠를 입원시키는데 다음날 그냥 보호자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호자가 필요한가 보구나, 뭐 해야 될 게 있나 하고 들어갔다가 제가 그때 삼성화재 팀장으로 일을 할 때인데 10하루 동안 병원에 간병인으로 묶여 있어야 됐었어요. 저는 저는 응급질환이라고 표현해 이따가도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 혈관질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전달을 하는 설계사고요. 그리고 간병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너무나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회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러 보험사를 다루고 심사가 잠깐 인수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스팟으로.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 간병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더라면 엄마랑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도 다 연세가 들어가다 보고 요즘에는 주변에 부모님들 소개를 받아도 건강한 분보다 약 드시고 치료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한 회사만 다루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는 이제 운전자 보험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서 오셨죠? 네. 네. 그리고 그 정말 좋은 회사의 1등 조직인 제이어스 총괄에서 또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셨는지 진짜 자꾸 이상한 사진이 막 뜹니다. 되게 어려요. 저는 내 일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변화된 연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포대기 애기 업고 있는 애가 저희 둘째예요. 근데 얘를 제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가족력 분석이라는 오늘 컨설팅 기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또 신인분들이시고 보험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는 전속 채널이니까 아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밖에 없잖아요. 처음엔. 그때는 뭐 DB 영업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변 지인한테 가면 다 우리 무슨 생각해요?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왜 거절받을 생각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내 생각이 늘 멀리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절받는다는 건 내가 이 친구한테 벌써 이미 막 계약에 대한 생각까지 막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표현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 같네. 그쵸? 근데 제가 이 아이 자료를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담 느끼는 분이 100%입니다. 다 100%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느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 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 해줘야 되긴 하겠는데 내 거는 어른 보험은 뭐 비싸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애들 거나 하나 봐줘봐 이러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생길 거예요. 벌써 느끼셨어요? 네, 우리 애들 거나 하나 봐줘봐. 왜? 자녀 보험은 아이들 보험은 저렴하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그 안쪽이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애 거나 하나 봐줘봐. 그럼 거기서 이제 속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풀어봐 드릴게요. 저는 포대기에 아기였고 있던 경력단절녀였다가 요 아기가 우리 임신하면 태아보험 가입들 하죠. 네.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보통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태아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혜진 팀장님? 아이가 혹시나 네. 혹시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나 무슨 이상이 있을까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최소 뭐 8개월 전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죠. 보험료라는 걸 내면서. 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요즘 엄마들 어떤 채널에서 해요? 아, 막 브랜드가 막 나와버리네. 맞아요. H사의 그 9댕구 CI 뭐 어린이 보험 막 요즘 막 그거.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보험 가입하는 채널들이 어떻게? 인터넷 카페 같은데 SNS 요즘에 뭐 스레드로도 막 정보를 얻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선물 많이 주는 막 골라가지고 우리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황은진 팀장님 우리 그렇게 선물 많이 줘도 돼요? 막 카시트 같은 거 줘도 돼요? 모르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3만 원 이상. 이번엔 붙어야 돼. 자,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늘 가입들을 하죠. 저도 큰 애가 있었고 작은 애 있어서 저도 막 용품은 다 있으니까 언니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상품권 준다는 사람 골라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입했던 상담해서 했던 보험이 어차피 애기 어른 되면 성인보험으로 다 바꿔줄 거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라고 해서 메일을 받고 보니까 특약들이 정말 많은데 주보로 있던 그때는 보험을 안 했을 때니까 주보로 있던 일반 사람이 봤을 때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하니까 엄청 뭐가 많이 되는 줄 알았겠죠. 근데 멀쩡할 줄 알았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천적 이상이라고 해서 보상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약들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습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우리 애기 거, 우리 뭐 딸 거 하나, 아들 거 하나 봐줘봐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아픈 아이의 근데 지금은 뭐 멀쩡히 잘 커요. 노래하면서 14살 됐거든요.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님들 만나실 때 CTG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거 보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많은 설계사들이 있죠. 매월 이렇게 우리 인카에 제이어스 총괄에만 이과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각 보험사마다 또 이과자가 있고 다른 GA들에도 이과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GA들은이나 뭐 전속 설계사들이나 우리가 차별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일해야겠다라는 본인의 목표나 사명감 같은 거 정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있어요?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 죄송해요. 오늘 가만히 있을게요. 생각을 못했어. 죄송해요. 카메라에 생각을 못했어. 저는 저 혼자 안 떠들어요. 막 가서 질문도 하고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질문하지 않는 게 삶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고객님 알려면 계속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얘기 안 하고 자꾸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름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카금융서비스는 FA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가 다 지금 호칭은 뭐 팀장님,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 인카금융서비스의 FA인데 FA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인카금융서비스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다 다루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자. FA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가족력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FA가 중요한 이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FA는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 안정과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다양한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달싹 안 하신 분 본인은 아시죠? 그쵸? 우리 입달싹 진짜 잘해야 돼요.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백정 지원생 입달싹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똑똑하게 말해요. 우리 이런 일 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맞죠? 우리 그냥 단순하게 보험 상품만, 저는 판매라는 단어 안 좋아하고요. 영업이라는 단어 안 좋아해요. 우리 진짜 보험 상품 판매하는 사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했지? 영업사원 아니라 했죠? 판매하는 영업사원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이거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진짜 보험 상품 판매하는 영업사원 취급을 하시면 그 고객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네, 다양한 보험 상품하고 금융 상품을 비교 분석하라잖아요. 근데 우리 인카에서 그게 가능하죠? 네. 그쵸?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체결 뭐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말도 안 써 있잖아요. 우리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안. 안내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충분한 정보를 듣고 내가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서 컨설팅 해가지고 그분한테 최적의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제안한 이 상황, 이 요게 상품이 또는 보험료가 이분의 지금 상황하고 안 맞을 뿐이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근데 우리 신인분들이 제일 속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나. 지금 그분의 상황에 이 제안서가 상황이 안 맞은 뿐인데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조용히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 하시는 동안에 또 나를 보고 계약을 했던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또 고하고 계약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과거에 그렇게 고하 계약을 많이 만들었던 설계사들, 안타까운 고객님들 진짜 제대로 된 컨설팅 해서 도와주려고 여기 지금 오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대답하신 분만 맞아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 2017년도에 한경 비즈니스의 제 인터뷰 기사예요. 근데 저는 2015년부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11년째 이 가족력 컨설팅으로 소개 영업만 했어요. 전 DB를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DB 안 사요. 지금도 DB를 안 사는데 저희 조직원들의 DB를 제가 또 경험치가 없이 저는 안 해보고선 해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경험은 했어요. 근데 DB 영업이나 소개 영업이나 개척 영업이나 지인 영업이나 여러분들 앞단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응? 이민희 팀장이 맞아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방법을 내가 지인을 만날 거냐, 소개를 받아서 만날 거냐, 내가 개척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니면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금전적인 돈을 주고선 만날 사람을 사는 거냐, 이게 DB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람 만나는 일인 거예요. 맞죠? 제안까지 생각을 가지 마시라고. 사람 만나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고 그들이 선택하게끔 돕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11년째 소개 영업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원동력은 저는 가족력 컨설팅이었어요. 가족력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저는 원래 보험회사에 그냥 왔던 게 아니라 사용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비서처럼 보험금 청구해주고 막 이렇게 우리 지에 있는 뭐 설계 매니저들이 설계 도와주고 하긴 하는데, 전속에는 사용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서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거 알바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영업 아예 일도 생각을 안 했다가, 제가 가족력이 심한 집안의 딸인데 제 보험이 60만 원에서 2천 원 빠진 59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너무 엉뚱하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1년에 한두 번 타는 KTX 타고 왔거든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으로 주말에 사망해야 3억 6천만 원 나오는 20년 납 80세 만기 보험에 열심히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족력이 당뇨 혈관 질환이 굉장히 심한 집안의 딸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보장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저랑 맞지 않는 보험에 헛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저는 이 일을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애기 엄마들 이런 거 알고 있을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인 영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소개를 받아서 계속 그렇게 가긴 했는데, DB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쨌든 사람을 먼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인카 스타트업 강의 가서도 그 얘기 했어요. 증권분석을 어떻게 하시냐고. 이따 여러분 제 시간 끝나고 나면 증권분석 하실 거잖아요. 그 지점장님도 진짜 교육 좋으시더라고요. 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저도 시간만 되면 정말 듣고 가고 싶은데 가서 할 일이 많아갖고 가야 돼요. 너무 아쉽게도. 근데 제 오늘 가족력 컨설팅 2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이따가 보장분석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기수들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뭐 경력자분도 계실 거고 정말 신입분도 계시겠지만 증권분석에 대한 기초가 없는데 도대체 사람 만나서 증권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어쩔 때 화가 나요. 이 사람에 대한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나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뇌출혈이 있어서 안 돼요? 급성심근경색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나쁜 보험이에요? 안 좋아요. 요즘에는 뇌경색도 다 되고 혈관질환, 뇌동맥도 되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있어야 돼요. 협심증도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있어야 돼요. 해서 그때 2017년, 18년에 처음 DB 영업할 때 엄청들 바꾸셨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뇌혈관이나 허혈성 없는 분들 보시기 쉽나요? 거의들 갖고 계시죠? 그럼 이제 뭐 가지고 증권분석 한다고 하실 거야? 그렇게 그냥 진짜 담보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이것만 비교해가지고들 증권분석 한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보험 가입할 때 누가 말씀해요? 손찬용님? 맞아요. 박수 주시고 제가 커피 쏘고 갈게요. 고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컨설팅 필승 전략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고객님 만났을 때, 그리고 고객님들이 우리 어제 먹은 거 기억도 잘 못해. 솔직히 말하면 점심에 지금 반찬 개수 중에서 뭐 나왔네 제가 여쭤보면 정확히 기억하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그쵸? 근데 몇 년 전에 치료했던 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쵸? 작정하고 막 하는 거 아니라면.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이어도 꼼꼼하게 여쭤보고 더 확인해야겠구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가족력 컨설팅 하면서 지금 서론이 되게 길었죠. 지금 몇 분이에요? 30분이요. 30분. 자, 서론만 30분 했네. 자, 가족력의 기사를 보면 가족은 비슷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또 오늘 제가 이제 가족력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가족력이 대체 뭐고 위험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고객한테 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건강검진들 해보셨죠? 네. 안 해본 분 계세요? 아직? 나 건강검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 안 넘었죠? 그래서 그럴 수 30 안 넘었어요. 30? 이제부터 해야 돼요. 건강검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제도로 국가에서 기본검진은 해주죠. 기본검진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제가 자녀가 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이런 문진표를 또 집에 보내와요. 네. 그럴 때 첫 번째 항목에 요런 게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자,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해서 뭐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 기타 안 포함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트지를 또 보니까 여기도 부모, 형제, 자매가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게 있냐? 여기는 간장 질환까지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이 다르죠. 형식이 다른데도 여기도 보면 부모, 형제, 자매 중에 현재 암에, 이건 이제 암 검진 문표, 이제 문진표라서 암에 관련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족력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족력이라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뭘로 생각을 해요?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전은 5%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제일 앞장에 제가 여기 뭐라고 써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식습관과 운동습관은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공동체다라고 돼 있어요.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고지 의무 알릴사항들 우리 신인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 자료들 엄청 많아요. 문진표. 아니면 가까운 내과 이런 데 가서 건강검진 하는 데 가서 그거 그냥 몇 장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달달달달 외워. 이거 외워요. 외우지 못하면 이해를 하든지. 여기에 문구가 다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위험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 다 포함돼요. 알릴사항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알릴사항이 어렵지 않아요. 이것들을 여기도 보면 저도 고객님 상담할 때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보균자입니까? 이게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본인이 있다 없다 알아요. 있는 분들은 내가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도 알아요. 그럼 그분은 또 어떻게 엄마나 아버지 중에 혹시 누가 비형 간염 보균자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윗대에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나오기도 해요. 또는 부모님 여쭤봤다가 간경화나 간암이나 뭐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혹시 비형 간염 보균자셨어요? 라고 여쭤보는 질문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술 때문에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진표들을 여러분들이 요것만 정말 숙지를 잘 하시면 고객님 상담할 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디테일해지고 제가 가족력 컨설팅 요 시트지를 이따가 같이 작성을 하시면서 풀이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문진표에 다 나와 있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설계사들은 이걸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차별화 되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고객님들은 보험가입하면서 이런 거 나 처음 얘기해봐요. 보험가입할 때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 문진표 보고 내가 숙지해서 물어보는 거 어렵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십니까? 흡연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태우세요? 그게 여기 문진표에 있어요. 담배 얼마나 피웠는지, 피우면 하루에 어느 정도 피는지, 뭐 반갑인지 한갑인지 몇 개 핀지, 이게 문진표에도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끊었다고 하면 끊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흡연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것도 다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뭐 끊었어요 하고 나면 아, 네 하고 그냥 뭐 비흡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죠? 자, 가족력이 뭔지 한 약 8분 정도로 편집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만약에 정말 그러한 가족력이 심하다 하면 대안을 마련을 하겠죠. 저도 그래서 보험이 많은가 봐요. 자,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빚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게 병대물림이라고 하죠. 안 물려주고 싶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안 물려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삼성화재 있을 때 9년 동안 매월 이 가족력 시트지 가지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매월 실습을 하면서 이따가 여러분들하고도 진행을 하겠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면 아직까지라는 표현을 꼭 쓰세요. 참 신기해요. 근데 저도 지금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다가 저도 아직까지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물려받고 싶지만 아직은 아직 안 왔지만 제 풍채가 자꾸 이렇게 가고, 제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우리 일에서 또 식습관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간 오겠죠. 근데 부모 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천만고사 보실 거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들은 꼭 뭐 알려주고선 시험지 내잖아요. 그쵸? 자, 병대물림에 부모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 있다면 30%, 당뇨는 20%, 그리고 가족력 가계도를 아까 뭐라고 했나요? 야, 메모하셨어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거 배우셨어요? 아니요. 이야, 정말 기억력 좋으시다. 자, 4대에 걸쳐서 조부모로부터 내 자녀까지 사촌을 포함해서 4대로부터 같은 질병이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 있는 질병을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 중에 뭐 부모 다 아무도 안 계셨는데 저희 엄마만 뭐 혈압이 있어요 했다고 뭐 가족력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4대 중에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트지를 작성을 하다가 나중에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50대 여성분이 이렇게 저 뒤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막 갑자기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안에 아무도 혈압, 당뇨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나는 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있냐 막 저한테 뭐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분한테 이렇게 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분의 식생활 습관을 질문을 했어요. 하나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시면서 아 하고 손을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가족력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50대 여자분이시는데 그 본인이 먹는 식생활 습관을 자녀들한테도 또 그렇게 향유를 했겠죠. 그럼 그 자녀들도 여러분 컨설팅 하실 때 고객님들 만날 때요.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아이들 지금의 또 더 이제 지금의 뭐 아기들 훨씬 질병의 발병 시기가 빨라져요. 빨라지고 왜냐면 경험을 하시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저 조부모님 세대 생각을 하고 컨설팅 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집중하는 연령대는 90년대생들이요. 저 여기도 지금 90년대생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90년대생들 중에 당뇨 있는 친구들 진짜 많고요. 30대 초반에 당뇨 있는 분들 정말 많고 30대 초중반인데 자궁암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저거 찍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래 매달 뭐 얘기했던 거니까 저는 환경 호르몬 생각을 해요. 9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있었나요? 네.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보급이 됐고 네, 우리 일회용 용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바쁜 엄마로 쿠팡이츠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배달용기 음식들 그리고 아이들이 시켜먹는 음식들이 과거에 저희 조부모님들이 해주시던 음식들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 드린 말씀을 공감하셔서 고개 끄덕거리셨듯이 고객님들 만나셔서 고객님들이 고개 끄덕거리시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자, 가족력 가게도 이제 실습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동안에 한번 써보시고 할 건데요. 제가 이 시트지에 보시면 지금 다 받으셨죠? 네. 시트지 이제 본인 거 써볼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뭐 자료는 주시나 모르겠어요. 공유를 해주시나 아무튼 우리 식구들한테는 제가 뭐 풀 의향이 있어요. 우리 세일즈로 사업하기 거기 영상에서도 제가 자료 공유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나는 분이 여성분이면 여기다 쓰시고 아직 안 나눠줬어요? 못 받으신 분? 네, 못 받으신 분 이사님한테 말씀해서 받으시고요.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이 여성분이다 하면 저 이거 되게 디테일해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다 쓰시고 남성분을 만나셨다면 여기다 쓰시고 배우자는 여기. 여자분을 상담 중이면 배우자 여기. 그리고 시부모님, 나의 친정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공란들이 꼭 있죠. 공란에는 형제 자매분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요 부모님, 지금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 요 위에다가도 조부모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대로. 자, 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내가 보험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담을 느끼는데 우리 애들 건 하나 좀 봐줘봐 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저는 실제 고객님 만나서 쓰는 화법 다 그대로예요. 요 아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애들이 아니죠. 그럼 이 아이들이 누굴 통해서 나왔어요? 요 지금 나랑 상담하고 있는 이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아이들이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랑 상담하고 있는 이 젊은 엄마 아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나이가 많아야 40대 정도 될 거예요. 뭐 요즘 빨리 하신 분들은 막 20대 거의 없지만 30대, 40대 정도 되실 거예요. 그 이 3, 40대 젊은 부모가 병이 있을까요? 있긴 해요, 요즘엔.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젊은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죠? 그럼 누굴 물어봐야 돼? 아이로부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물어봐야 돼요. 나랑 상담하고 있는 이 부모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이 젊은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실까요, 요즘에? 50대, 60대, 70대 정도 되실 거예요. 그쵸? 요즘 할머니들이 젊더라고. 50대, 60대 진짜 나이 많으셔야 요즘 애들로 기준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70대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엄마 아빠의 조부모까지 갈 수 있죠. 나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조부모님까지 가봐야 80대, 90대예요. 근데 저도 외할머니가 지금 99살이시거든요. 저도 조부모, 외조부모를 기억을 하고 살아 또 계시잖아요. 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기억을 해요. 이 젊은 엄마 아빠로부터의 조부모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몇 대가 나와요? 4대가 다 나오죠. 4대가 다 나오고 제가 공란에다가 반드시 형제자매를 쓰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쓴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이제 가족력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저희 집 걸 쓴 거를 제가 이번에 천만 설계사 그 세일즈로 사업하기에 강의하려고 하면서 이제 옮겨 적은 거예요. 시트지를 바꿔서. 그때 당시예요.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자,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친절하게 또 연보라가 키워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여기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당시 나이. 그리고 이거를 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쓰는 거 아니고 고객님이 쓰시게끔 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쓰시게끔 하시고 본인의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부모님도 꼭 본인의 부모님이 성함을 쓰시라고 하세요. 뭐 아빠, 아버지 하지 말고 그 부모님의 조남을 석자를 적다 보면 이게 쓰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다가 아버님 조남 석자 써주시고 어머님도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다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좀, 아픈 기억, 어떻게, 죄송하지만 제가 아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아이도 컨설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는 실례되지만,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여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면 이따가 풀이에도 나와요. 돌아가시면서 정말 간병을 오랫동안 하다 가셨는지 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막 풀어져 나와요. 나 몇 마디 안 했거든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왜? 내가 아니라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막 이게 나오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데 50대, 60대 분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하실 때 이제 자녀보다 이제 본인하고 이제 5, 60대면 이제 본인의 부모님 얘기하시고 하다가 근데 5, 60대 분들은 부모님이 보통은 최소 70대, 80대, 90대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보면서 막 풀어낼 것들이 많거든요. 자, 저도 지금 그때 남편 이제 보면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혈압 의심이라고 썼죠. 건강검진 하거나 했을 때 진단을 받거나 하진 않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늘 뒷목을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버님 혈압, 어머님 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식생활 습관을 보면 술 마시죠, 담배 피죠, 고기 좋아하고 매운 요리, 꼭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식사를 해요. 그 염분 섭취 많죠.
자, 그리고 운동도 안 해. 뭐 치료하는 건 당연히 아직 뭐 이때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아버님이 환갑 정도 되셨다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식사하시고선 뭘 이렇게 또 드시는 거에서 아버님 뭐 드세요? 했더니 혈압약 드신대요. 그 나이 먹으니까 혈압약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나이 먹는다고 다 드시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정말 많이 드시죠. 나이 안 드신 분들도 많이 드시지만. 그래서 결론은 아버님은 혈압약 드시고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담배는 저희 큰딸 태어나면서 이제 금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근데 아버님이 9남매 장남이신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 둘째 작은아버, 셋째 작은아버, 그 다음에 고모, 막내 작은아빠, 제가 이제 숫자로만 썼죠. 둘째, 셋째, 고모, 아홉째. 다 당뇨였고, 어느 날 그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고모님이 지팡이에 지팡이를 짚고 고모부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중풍이 와서. 중풍이 뭐예요, 여러분? 응? 중풍. 뇌경색? 맞아요. 중풍은 뇌졸중풍이라고 하고 세 글자에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졸중이 뭐예요?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고객님들한테 가서도 알려주세요. 이게 쉽게 되게 고객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의 이런 가족력이 제가 어머니랑 막 명절 음식하고 하면 어머니가 막 옛날에 시집살이 했던 막 푸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본 게, 아, 할아버지는 참 중풍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 근데 자식들이 또 다 이러고 있죠. 근데 할머니가 치매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가셨다고, 이제 맏며느리니까 치매 간병을 하셨겠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이나 풍채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 아들들이 자녀들을 보니까, 할머니가 당뇨가 있었겠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모르셨대요. 당뇨 진단을 뭐 받거나 그 옛날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치매를 오랫동안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만 하시니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시집갈 때 이미 어머니는 당뇨 혈압약 뭐 드시고 계셨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방광염 생겼고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당뇨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혈당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진짜 수시로 드세요. 근데 당뇨 환자가 수시로 드시면 될까요?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겠죠. 그거 소화시키고 하느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다 식혜, 고기 좋아하고 막걸리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떡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항상 허기를 막 채우시려고 하고 그리고 운동이랑 해야 뭐 일주일에 뭐 3-4번 걸으시는 건데 어머니는 6남매 중에 막내신데 이때만 해도 둘째 언니, 뭐 첫째 언니가 중풍, 치매, 혈압이 다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부모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딸들 시집 보낼 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정력 시트들을 한번 작성을 해오라 한다든지.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어떤 집안의 딸이냐면 저희 아빠가 6남매의 둘째인데 아빠는 30대 초반, 20대 후반,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그 옛날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당뇨로 가족들한테 합병증을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다 보여주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낳아놓은 6남매가 다 당뇨예요. 그게 다 당뇨인데 이 넷째 작은 아빠가 근데 여기 뭐 고모니까 어쨌든 넷째 작은 아빠가 형제로 보면 5째인데 제일 젊고 제일 멋있었어요. 운동도 정말 잘하고. 근데 당뇨 진단받고 관리가 안 되니까 형제 중에 49살에 당뇨 합병증으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당뇨가 여러분들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물어보면 당뇨 아무 병도 아니라고 해요. 왜? 약 드시면서 다 생활하시고 저희 아빠는 인슐린 맞으신 지도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살면서 지장이 있어요? 그냥 아침마다 어디 여행 갈 때마다 그 인슐린 통 챙겨 있는 게 번거로울 뿐이지 살면서 지장이 있진 않아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했으니까. 근데 당뇨가 무서운 거는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 그 위에 셋째 작은 아빠는 당뇨 발로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서 휠체어 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막내 작은 아빠도 당뇨로 신장투석 하시다가 나중에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후유장애 얘기 들으셨어요? 엄지발가락 몇 프로인지 기억해요? 얘기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 못 잡아요. 그리고 나서 끝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첫째 이제 큰아빠도 당뇨로 인해서 중풍으로 10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그나마 형제 중에 저희 아빠가 그나마 사람같이 제가 살아있다고 맨날 가족력 강의할 때마다 했는데 저희 아빠도 4년째 지금 뇌경색 와서 두 번째 뇌경색 오고 치매로 지금 CDR 이전까지 진단받아서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고모는 형제 중에 유일하게 딸인 고모는 정말 엄마가 당뇨를 너무 심하게 알아서 자식들이 힘들게 해서 아들 둘이 있거든요. 나는 아들들한테 의지 못하고 힘들게 안 하겠다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고모는 암이 먼저 찾아와요. 유방암에 갑상선암에 위암까지. 네, 그리고 결론은 지금 또 당뇨 환자예요. 그리고 결론은 지난주에 뇌혈관 진단 받아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냐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간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꼭 보험가입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식생활 습관, 운동하시고 이런 거를 우리는 안내해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막 내 계약서에 막 청약서에 사인하려고 막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작성해서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먼저 보험 얘기를 꺼내요. 내가 보험 얘기 꺼내기 전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짭짤하게 짜게 드시고 고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진짜 빵 사랑해요. 저도 빵 사랑해요.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바쁘니까 빨리 허기를 세우려고 또 그런 거에 손을 대죠.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도 지점에 있는 카스테라 먹고 왔네. 믹스커피에다가. 알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님들이 보면 나 보험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음식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식도암인 줄 알았는데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라고 해서 후두암이라고 식도암이린 저는 이제 아는 게 뭐 식도밖에 모르니까 근데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말 많이 하잖아요. 일 시작하고 딱 6개월 만에 후두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계속 원래도 허스키한데 계속 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솔직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서워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일에서? 근데 심지어 또 강사까지 이렇게 11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에서 피가 나는 한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매월 알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고. 자, 이런 저는 친가가 이러죠. 근데 외가는 뭐 엄마는 딱히 불편한 게 이렇게 뼈 한 거 말고는 엄마는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닮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불편한 게 딱히 없으신데 할아버지 뭐 사고사로 옛날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관절 안 좋으시고 끝내 치매에 뭐 나이 드시면 이제 혈압에 심장 이게 99살에 저희 외할머니. 근데 99살 할머니가 96세인가? 97세였나? 자궁암 진단 받았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하혈을 하니까 병원에 모시고 갔겠죠. 근데 그냥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뭘 치료를 할까요? 네, 그냥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언제였지? 90 몇 세였지? 5세였나? 몇 년 전에도 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라고 또 약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제 엄마는 사남매인데 뭐 형제들은 다 이미 혈압약을 이미 40대부터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모는 여기다 안 썼지만 갑상선암을 40대 초반에 진단을 받고 이모도 그렇게 관리한다 해도 고지혈증, 당뇨 약까지 이미 다 처방받아 드시고 계세요. 저도 할 말은 없죠, 남편. 그리고 제 동생도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 먹고 있고 근데 음식 먹는 거 보세요. 네, 똑같죠. 저희 아이들 소아과 한참 정말 제가 소아과의 VIP였는데요. 그때 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참 그 표현도 참. 공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산물이 좋겠어?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그런 공장에서 나온 이 두 딸들이 얘들 이래요. 얘들 먹는 거 이래요. 지금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숙증 치료를 진짜 무식하게 했었어요.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제가 꼭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아이들 엄마들이 막 키 때문에 성조숙증 막 진단받고 막 실비가 된다고 하니까 호르몬제 투여해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식단 조절해주고 줄넘기나 운동 시키라고 하고 싶어요. 제발. 제발. 뭐 이거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발 그냥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도 발육이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요즘 애들이 얼마나 먹을 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쵸? 그거를 상대의 호르몬을 넣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발등 찍고 싶을 만큼 후회해요. 저희 큰딸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까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 근데 얘가 먹는 게 더 나빠요. 정말 더 나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거 이제 보셨죠? 네. 지금 몇 분인가요? 보셨죠? 1시간이 넘어버렸네. 자, 이거를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쓰시고 풀이 과정을 두 번째 시간에 가져볼게요. 이제 제가 쓰시는 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고 말씀 잠깐씩 하잖아요. 근데 저 점쟁이 아닌데 가끔 상담하면 고객님들이 막 점쟁이 같다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요즘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인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올바른 정보랑 그른 정보랑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때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유튜브 찍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공부나 이런 걸 하시려면 제가 이따가 그 후에 왜 이러한 가족력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의 증권 분석을 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갖고 왔는데 오늘 그것까지는 지금 못 풀 것 같고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자료는 많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걸 보실 때도 명의나 생로병사나 그 간호사분들이 또 우리 인카에도 있고 그 교육해주는 거 있잖아요. 스킬업 과정 같은데 그런 데 참석해서 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이어스의 목요일마다 저기 줌 강의 하잖아요. 그때 손니나 사정사님 강의 있을 때 꼭 들으세요. 정말 강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진짜 삼성 했을 때 그런 교육 못 받아봤거든요. 저 교육이랑 교육은 다 쫓아다니면서 받았던 사람인데 정말 교육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처럼 아까 저희 가족력 시트지를 쓴 거예요. 쓴 거를 고객님 만나면 여러분들도 삼색 펜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제가 봤을 때 이게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 중강의 할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플러스 펜. 플러스 펜. 제 가족력 강의가 그 천만 설계사에도 중강의 1시간짜리가 또 있거든요. 플러스 펜으로 얇은 펜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남편 혈압이 의심되는데 이 사람의 식생활 습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 뭐 혈압 있으면 30%, 이렇게 하고 당뇨가 있으면 20%. 근데 저는 여기 양쪽에 부모님이 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30%일까? 50%일까? 100%. 감히 100% 얘기해도 되겠죠. 되겠죠. 왜? 이 사람 40대 이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식생활 습관도 이러하고 그런데 가족력까지 있어.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 온다. 그러니 뭐 하셔라? 운동 좀 하시고 식생활 습관 좀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담배도 끊어보시든지 술을 좀 줄여보시든지 이렇게.
그쵸?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빨간 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이거 하시고, 오늘 공부하시면서 여기 막 암 관련된 거는 배수로 간단 말이에요. 아, 나 이거 질문사항인데 말을 해버렸네. 이렇게 1차 질병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죽상경 이 1차 질병들이 1차 질병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저희 집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했죠.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솔직히 인슐린 맞을 때까지도 무서운 질병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 속에서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중강의 할 때도 우리끼리 얘기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편찮으시고 그냥 가시면 무서운 병이에요? 솔직히 아니죠. 그런데 왜 무서워요? 투병 기간이 오래 가고 본인 혼자만 아프다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고 고객님들하고 그거를 공유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돈을 마련을 해놓던지 아니면 솔직히 이거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DB 경험을 쌓으려고 전에 몇 달 전에 수원 강의 끝난 다음에 태안에 있는 고객님한테 바로 찾아갔어요.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DB 고객님들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약속해놓고도 노쇼 하는 분도 너무 많고요. 오라고 해놓고도 마음 변하는 분들 많고요. 근데 그 아버님도 저는 모든 고객을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해요. 다 가족화 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영업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면 거기에 설계사 욕심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보험회사 배불려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개를 많이 받다 보면 여러분 돈 벌어요. 네, 그렇게 멀리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고객님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제가 막 전화통화하면서 갔어요. 뭐 얘기하다가 이분 얘기가 나왔지? 아, 그 태안 그 아버님 만났는데 그 태안의 아버님 친구분이 92세 어머니 치매 간병 때문에 그렇게 맘먹고 산 태안의 아파트 1억 얼마짜리를 팔았대요. 근데 이거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따가도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저 아직 시골에 있어서 서울에는 이제 간병사 지금 작년 추석에 20만 원인데 뭐 체구가 좀 있으시고 어머니 이제 그래서 22만 원씩 간병인 사용을 하셨거든요. 22만 원씩 하셨어요. 자, 근데 15만 원씩만 계산해도 저 엄마 15만 원 썼거든요. 3달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했어요. 자, 450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200만. 여러분, 저 지금 3개월이지만 현금 자산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 태안의 아버님 친구처럼 어머니가 1년, 2년 이렇게 계속 간병을 하면 저 3개월에 1200 넘게 썼죠. 네. 그것만 쓰나요? 간병사 뭐 챙겨주지 병원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간병보험 뭐 10만 원 넘어도 저는 그거 아깝지 않다.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내는 보험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루에 그 돈 이상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경험을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공유를 하세요. 만약에 이분이 10만 원짜리 간병보험이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시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 지금 한 달에 한 번 내는 이게 비싸다 생각을 하지? 닥쳐봐라. 매일 이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된다. 자, 이거를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표시를 하고 이거의 해답지는 이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2차 합병증들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뭘로 준비해? 우리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증권 분석할 때 이러한 질병들이 예측이 되는데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갖고 계신 증권에 이러한 보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또는 본인이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건 글씨요, 까만 건 아니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하고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어서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러한 질병의 가족력을 갖고 있고 이런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될 게 아까 우리 앞단에 봤던 위험 분석 시트지 있죠.
문진표에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직업 말고 과거에도 계속 이 직업을 했었는지, 아니면 과거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지, 그러면 직업적인 환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먼지, 분진 이런 게 계속 많은 데서 일을 하셨던 분인지, 쇳가루가 많이 날리는 데서 일을 했던 건지, 아니면 위험한 일을 많이 했었던지, 그쵸? 내가 실내에서 작업하는 게 많았는지, 실외에서 작업하는 게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 그 직업을 내가 20년째 하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식당 하시는 분들, 왜요?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식당을 오래 하신 또 어머니 고객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암진단비 좀 많이 넣어줘야죠. 그쵸? 그 식당 어머니들이 정말 장사 그렇게 잘 해오셨고, 살만해지시고, 이제 조금 쉴만할 나이에 뭐 와요? 폐암이 와요. 그 여러분들 밥 많이 해주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돈 많이 벌어서 쿠팡이치 말고 그 끓이면서도 그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밥 많이 해 드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를 드리고, 근데 진짜 어머니 고객님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폐암, 담배도 안 피우시고 했는데 진짜 식구들 뭐 가족들 밥 해 먹이다가 속상한 일이 진짜 많아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시트지 보면서 쓰신 거 보고 한두 마디 했는데 그게 너무 탁탁탁 맞아서들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해답지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아직 찍지 마세요. 아직 찍지 마세요. 답이 다 안 나왔잖아. 자, 제가 이제 뭐 막 김인카랑 이금융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쵸? 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네, 당뇨 이렇게 해서, 네, 이 교육 씨는 40대인데 아직 질환은 없지만 식생활 습관이 마치 저희 남편 마냥, 그쵸? 그래, 한 분만 있으면 30%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법을. 고객님, 뇌졸중은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갑자기 쓰러지신 건가요? 갑자기 쓰러지면 뭐예요? 출혈이 온 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중풍 같은 걸로 오래 투병을 하셨나요? 고생하셨나요? 그럼 뇌경색. 그럼 이거 한마디에 막 자기 힘들었던 얘기가 막 다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왜 자기 아빠가 이제 오랫동안 투병하고 했으니까 막 간병에 대한 니즈가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는 그런 거 안 주고 싶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형제는 이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형은 이미 당뇨가 있네요. 그쵸? 아직 이 본인 45세 본인보다 동생은 아직은 없지만, 저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이 얘기하죠. 에이. 여러분들도 만나는 고객님들이 그 표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직은이라는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내분 볼게요. 여기는 이제 막 지역의 이름이 서울과 부산시가 만났네요. 결혼해서 이제 광주를 나왔대요. 자, 근데 여기도 심장질환과 치매 보면 고객님, 심장질환의 대표 질병은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신부전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질병인지 좀 더 자세히 아시나요? 왜? 예전에 우리는 급성심근경색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협심증에 신부전에 또 순환계 질환까지 우리는 지금 다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죠. 보험에서. 자, 그리고 치매 알았다 하니까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치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치매 정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치매는 참 무섭고 힘든 질병이잖아요. 가족력도 매우 심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이 힘든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어머니도 혈압당뇨가 있는데 이 자녀 볼게요. 형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미 언니는 고혈압을 갖고 있고 본인도 혈압이 이미 있네요. 그쵸? 근데 뭐 본인은 식습관은 뭐 난 채소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국물 요리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식단을 바꾼 사람일 수 있어요. 그쵸? 젊어서는 그렇게 안 살다가 이제 식단을 바꾼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트지를 작성을 하시면서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드셨어요? 아니면 뭐 최근에 이거 진단받고서 이제 식단을 조정해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냥 사람이 사는 과정 그대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실선으로 돼 있죠. 근데 자녀 병 대물림에 제가 여기는 왜 점선일까요? 왜 점선일까? 또 여기도 아직은 나오죠. 아직은. 아니 내가 상담하는데 10살, 8살짜리 애한테 막 혈압 얘기하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도 지금 아직은 괜찮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아이들도 아직은 그렇지만 향후에 혹시라도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가족력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게 요즘에 부모 세대보다 더 나쁘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그냥 공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얘도 뭐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야, 진짜 내가 써주면 이름 잘 졌다. 영업하고 성공해. 제가 이거 강의 만들면서도 막 고민해서 쓴 거거든요. 자, 가족력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도 그러하듯 아버님 집안의 당뇨, 어머니 집안의 고혈압, 당뇨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진짜 처음 서두에 여러분들 자녀보험 그냥 우리 애들 거나 하나 봐줘봐 해서 애들 거 하나 봐주려다가 이 젊은 부모 얘기했다가 젊은 부모도 아직 젊기 때문에 이 아이들로부터의 조부모, 이 젊은 엄마 아빠로부터의 부모님, 그쵸? 젊은 엄마 아빠로부터의 조부모님, 우리 그리고 형제자매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쓰시다 보면 아까 누가 그랬어요. 질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트에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병이 많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느끼다 보면 아, 나만 문제가 아니라 아, 우리 형네도 문제겠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보험이 이렇게까지 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것도 왜 요즘에는 오래 사시니까 어떤 상태로 오래 살아요? 유병된 상태로 오래 사니까 아직 준비할 게 있죠. 그쵸? 해드릴 게 있죠. 요즘에 보험가입 뭐 90세까지 다 되니까. 자, 1차 질병 얘가 위험한 게 저는 이거를요 고객님들한테도 상담할 때 이렇게 고고당죽동이라고 써요. 빨간색으로. 아까 제가 앞단에 네임펜으로 막 얘기할 때는 플러스펜으로 쓰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질병에 대한 거, 2차 합병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보장들, 특약들이 뭔지는 파란색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시한성이 되게 좋아요. 상담하시다 보면. 연구 많이 했죠. 네. 자, 저는 고객님한테 이렇게 1차 질병에 고고당죽동을 써요. 그러면 저는 고객님한테도 질문하거든요. 고객님, 고고당죽동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맞춰요. 뭘까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얘 밑에는? 여기서 고객님들은 입을 닫아요. 모르거든. 우리 설계사도 잘 몰라. 맞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죽상경화, 동맥경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죽상경화가 동맥경화는 막 들어본 것 같아. 뭐 TV에서도 들어보고 했는데 죽상경화를 잘 모르면 고객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 화법에는 스토리텔링이 많이 심어지고 저는 고객님한테 상상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여러분 죽 어때요? 죽. 묽어요? 걸쭉하죠? 우리 혈관 안에 피가 어떻게 된 거라고? 걸쭉해진 상태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피가 맑아서 이렇게 막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걸쭉하고 끈적끈적해지고 그 안에 상처가 나고 혈전들이 돌아다니다가 머리 가서 막히면 뭐가 되는 거야? 뇌경색. 심장에 가서 막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협심증이 되고 이따 자료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협심증이 오다가 자꾸 혈관,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자꾸 이제 이런 때들이 끼어서 혈전들이 막혀서 더 이상 심장 근육으로 피가 못 가. 심장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 심장 근육으로 더 이상 피가 못 가다 보면 이 근육이 뭐가 돼요?
좀 고급진 표현으로 괴사가 된다고 해요. 그럼 괴사가 되면서 세 가지 효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아서 청구를 할 때 세 가지 그 검사 차트를 다 넣어야 돼요. 뭐 ST 분절파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2019년도 이후부터 나라에서 심장 초음파를 건강검진을 해주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 과거에 이거를 급성심근경색까지 가야지나 진단받았던 걸 요즘에 조기에 검사가 되고 진단이 되고 하다 보니 경증의 진단비들이 보험사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고 빨리 조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그렇게까지 중한 상태로 오랫동안 치료하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냐. 화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처럼 고객님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면 여러분들 상담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자, 이러한 1차 질병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얘들 2차 합병증들을 가져와서 무서운 거다. 얘들 때문에 치료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간병에 대한 필요도 느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네, 이런 뭐 진단비든 치료비든 장애 진단비든 요양지원금이나 치매진단 간병비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요 스토리로 가서 왜 뇌출혈 돼가지고 아까 저 솔직히 좀 힘든 얘기 했잖아요.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했죠. 15만 원씩 했을 때 월 간병비 450만 원이고 이게 10년이면 5억 4천만 원인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 현금 자산을 갖고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태안의 그 아버님 친구처럼 어렵게 시골에서 사놓은 아파트 팔아야 되죠. 근데 이 아버님, 제가 만난 아버님 몇 살인 줄 아세요? 68세였나 69세였나 70 조금 안 되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도 사회기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30대. 나보고 장가 좀 가게 소개 좀 시키라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증권 분석이라는 걸 하다 보면 담보가 달리 보이겠죠? 네. 근거가 보이죠? 네. 그러신가요? 네. 네. 그리고 암이에요. 자, 혈관 질환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암은 배수로 가요. 암은 배수로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암 환자들이 이게 여러분 제 자료가 아까 그게 2014년도 자료예요. 근데 그러고도 우리가 지금 10몇 년이 지났죠. 네. 아직 찍지 마세요. 이거 또 열어줄 거예요. 자, 10년이 훨씬 더 지난 자료인데도 그때만 해도 암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몇 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4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환경적으로도 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이 고객님의 아버님 대장암으로 사망하셨고 엄마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또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이러한 식생활을 갖고 있는데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형이 이미 대장 농종을 뗐고 여동생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아내분 쪽 볼게요. 아버님이 위암 진단 받았고 아버님의 식생활 습관이 이렇네요. 어머니 이미 유방암이었고 아까 우리 가족력 있을 때 제일 많이 발병되는 암 뭐라고 했어요? 유방암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딸이 또 있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자궁근종 그리고 갑상선 유방 자궁은 하나예요. 왜 하나일까요? 호르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녀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 매우 심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꼭 권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유전자 검사 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금액보다 지금은 훨씬 더 저렴해지긴 했지만 굳이 유전자 검사 권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이고 아까 오한진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식습관.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옛날에 국이나 찌개 진짜 같이 놓고 막 가운데 놓고 막 퍼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는 거의 없죠. 다 이제 각자 덜어서들 드시고. 그래도 그러한 가족력이 있는데 식생활 습관을 같이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발병할 확률이 비가족력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리고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가 되면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는 수술도 두세 번 할 수 있고 항암 치료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 비용이 재발이나 전이되지 않는 암보다 치료 비용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거 다 준비해 드릴 수 있죠. 그쵸? 과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초 한 번 진단받고 돈 받는 암보험이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신체 기관의 부위별로 각각 지급받고 전이도 포함한 암진단비를 갖고 갈 수 있죠. 여러분 제 이 표현이 저는 고객님들한테 설득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고객님 생각했을 때 본인들 지금 여러분 증권분석 하다 보면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초 한 번 받는 암보험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엔 어떤다고요? 각각 부위별로 신체 기관별로 전이를 포함 암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는데 보험료 차이가 커요? 많이 안 커요. 설계해 보시면 많이 안 커요. 자, 그래서 남자 가족력 중 가장 심한 암은 대장암인데 아버지가 대장암일 경우 자녀분들은 남들보다 젊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1년마다 좀 검사 좀 하세요. 검사도 좋지만 식습관 개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이미 대장종정이 발생했으니 이분은 아직은 없었지만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재발과 전이가 가장 많은 암 대위폐유관. 야, 저는 대위폐유관을 대장암, 위암, 폐암 이거는 이제 뭐 웬만한 분들은 이거 대위폐유관 하면 이제 저도 이거 아까 똑같이 써놓고 고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맞추세요, 고객님들도. 여러분도 아마 현장 가서 느껴보시면 제 말씀 공감하실 거거든요. 네, 잘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설계사가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을 시켰냐면 저희 신인분들한테 어떻게 기억할까요? 응? 노래? 녹음? 녹음을 어떻게 해요? 녹음을 해? 내가 설계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신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시켰냐면 예전에 송중기랑 송혜교가 나왔던 드라마 뭐 있었어요? 탕 터지셨어.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뭘로 나왔어요? 대위죠. 유대위. 대위 유대위가 군대에서 먹을 게 없어서 폐유를 먹었더니 간이 썩었대. 이해돼요? 네. 쉽죠? 네. 뭐라고요? 유대위가 군대에서 먹을 게 없어 폐유를 먹었더니 간이 썩었대. 그래서 대위폐유관을 안 잊어먹는 거예요, 저희 신인들이. 그래서 이 대위폐유관의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 가족력 중에 혹시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얘기로 공감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진단비도 부위별 진단비를 갖고 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치료받는 치료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만기든 10년 보장이든 그거는 그분의 형편에 맞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분의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의 연령을 감안을 해서 설계하면 되잖아요. 10년짜리가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젊은 분이라면 이미 뭐 젊은 분이라면 만기까지가 더 좋기는 하겠죠. 왜? 암을 3명 중에 1명이 경험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발병할 확률이 높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컨설팅을 하시면 좋겠고 자, 진단비의 쓰임이나 암 집중치료 기간 2년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암 진단비를 선택을 누가 했어요? 과거에 설계사들이 해왔겠죠. 어떻게 설계사들이 했을까요? 사인받기 좋을 만큼의 금액만 넣어갔겠죠. 그쵸? 근데 그 진단비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고객님이 결정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근거를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요즘에 그냥 가장이 월급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저는 고객님한테 꼭 생각하게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 못 해주시면 고객님 생각해 보세요. 고객님 연봉에 곱하기 2 하면 어느 정도 되세요? 그 금액 있으시죠? 그 금액이 진단비로 준비되어 있으신지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왜? 이 월급 300만 원 사람이 가장에 2년 치면 7,200만 원이에요. 내가 만나는 이 고객님의 진단비가 7,2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여러분들 지금 진단비 넣어줘요? 5천 잘 넣어줘요? 근데 지금은 뭐 진단비 5천이든 3천이든 하고 치료비로 해서 1억이든 2억이든 마련을 해드리죠. 자, 여기들 보면 이렇게 소득상세 7,200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못해서 집에다 못 가져다 주는 돈이 한 달에 300인 거예요.
근데 난 치료비가 또 발생을 하죠. 근데 치료비를 뭐 실비든 뭐든 뭐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암 진단 받았다고 우리의 학원비 뭐 공제해줘요? 아유, 어떻게 암 걸리셨는데 아파트 관리비 내지 마세요 해요? 아니죠. 나의 생활비 지출은 그대로 다 나가죠. 그리고 암 진단 받고 치료하고 있는 분이 과거처럼 마트에서 1+1 드시고 싶을까요? 아니죠. 자연들이 한살림 뭐 이런데 유기농 제품 뭐 사먹고 안 드시던 건강식품도 드시고 싶고 그러면 300만 원에서 맞춰서 살던 생활비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런 거를 고객님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최소한 치료비가 이거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현재 갖고 계신 증권에 이런 치료비가 잘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보면 고객이 아니겠죠. 그럼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 보험 다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실 거고 자, 이게 아까 지금 몇 분이에요? 54분이요. 이제 뒷분 계시니까 끝내야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만나서 2시간 동안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보장 분석 정말 좋은 강의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컨설팅 하실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자료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것도 뭐 대한 뭐 뇌졸중 학회에서 따온 자료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위험 요인이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있는 데다가 내가 담배도 피우고 비만이야. 근데 내가 운동도 잘 안 해. 자, 그리고 이러한 가족력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가끔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위험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고객님을 만났을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들이 갖고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의 근거가 충분하죠. 그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장이 괴사가 돼서 이 얘기예요. 심혈관. 그리고 혈압. 단순하게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혈관은 누구나 다 노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병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얘들이 무서운 건 이러한 2차 합병증들을 가져오니까 무서운 거고 당뇨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65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아까 제가 시트지 보니까 50대 중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아직 병원을 안 가서 진단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저 시트지에 본 거 보고 병원 가셔서 건강검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유했거든요. 권유했어요. 여러분들도 만나시는 고객님들한테 건강검진부터 제발 권유하세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도 쉬워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가입한 진단비 잘 받고 65세 이상의 월평균 진료비가 이렇게 되고 해마다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시는 고객님들 컨설팅 하실 때 우리가 뭐 50대, 60대 분 만나시는 분들 그리고 70대 이상의 되신 분들 만나실 거고 또 젊은 30,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컨설팅 하실 때 그 보장의 기간들 있죠.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셔라 라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를 2개 찍었어요. 가족력 컨설팅으로 소개 요청 받기 어떨까요? 내가 소개를 요청해야 될까요? 이거 쓰시면 소개가 나와요. 내가 소개를 무한 받아요. 정말 받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가봐 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를 소개를 받았어. 친정부모님 소개를 받았든 시어머니를 소개를 받았든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가족력 시트지를 또 그분 기준으로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정 동생들이 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나를 소개했던 그분의 이모들한테 막 보내줘요, 저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를 컨설팅 한다고 해요. 아주 저는 집안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개가 자꾸 터져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주고 TV 안 사도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난 고객님들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를 받으시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접선지가 필요해요. 지치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재미없었어요? 아니요. 근데 저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접선지가 필요해요.
입달싹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선지가 필류여경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선을 행한 집안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님들한테 우리는 보험이라는 우리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경사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